쿵. 어르신! 어르신! 여기요, 도와주세요! 야간 근무를 마친 계약직 간호사 서아리는 응급실 앞 계단에서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가슴 움켜쥔 노파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선입금하지 않으면 입원이 어렵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인의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은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의 치료비, 고3 남동생의 학비, 밀린 월세를 위한 마지막 생계비였습니다. 할인은 계단 아래에서 위태로운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납처로 달려가 전 재산 8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2025년 1월 새벽 5시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차가운 이른 아침이었죠. 계약직 간호사 서아리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29살, 이제 30을 코앞에 둔 나이였지만 할인의 어깨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구석 벤치에 잠시 앉은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 80만 원. 손가락으로 화면을 2번, 3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할인에게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이번 주 진료비, 고3인 남동생의 겨울 특강 학원비, 그리고 이번 달 월세 일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생계비였습니다. 할인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또 괜찮다고 하실 겁니다. 동생은 학원 안 가도 되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것도, 가난한 형편에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기특한 동생이 수능을 석 달 앞두고 있다는 것도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할인은 반사적으로 응급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계단에서 한 노파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노파는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가득 적시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즉시 무릎을 꿇고 노파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고 호흡은 얕고 거칠었습니다. 노파는 한 손으로 가슴을, 다른 손으로 배를 동시에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벽에 붙은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환자 있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망설임이었습니다. 당직 행정직원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와 노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신원 확인이 돼야 하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이분 상태 위험합니다. 할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없으면 입원 절차부터가 어려워요. 일단 신원 확인부터 해야죠. 인턴 한 명이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당직 간호사도 슬쩍 눈치를 보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책임이 생길까봐, 문제가 커질까봐 모두들 한 발씩 물러서는 겁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할인의 머릿속에 갑자기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외면했던 그날 말이죠.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손을 내밀어줬다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인은 그날의 무력함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말이죠. 그래서 할인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노파의 모습이 그날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 진료 예약일이 이틀 뒤라는 것도, 남동생 겨울 특강 등록 마감이 내일이라는 것도, 밀린 월세는 다음 주까지 내야 한다는 것도 떠올랐지만 할인의 발은 이미 수납처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딱 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 노파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80만 원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그 종이를 움켜쥔 채 다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에게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증금 냈습니다. 빨리 처치실로 옮겨주세요. 할인은 직접 들것을 밀고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노파 얼굴에 씌워졌고 링거가 연결되었습니다. 응급 처치가 시작되었고 얼마 뒤 노파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노파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희미하게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할인은 노파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사람부터 살고 봐야죠. 할인은 짧게 말하고 처치실을 나왔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할인의 휴대폰에 연달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진료비 납부 안내 문자였습니다. 남동생 학원비 납부 독촉 문자였습니다. 월세 자동이체 예정 알림 문자였습니다. 할인은 병원 건물 계단 아래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금 막 가족 생계비를 다 써버렸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진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동생 학원비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월세는 어떻게 낼지 아무것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다시 한번 응급실 문을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노파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번엔 제가 손 내밀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새벽 6시 할인은 집 앞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빈 지갑과 휴대폰만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고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카드론으로 어머니 진료비를 겨우 마련했고 남동생 학원비는 다음 주까지 미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에게 사과 전화를 드렸고 일주일 유예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줄타기였습니다. 그날도 할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1층 원무 창구 앞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외투를 입은 노파가 퇴원 안내 종이와 약 봉투를 들고 창구 앞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급실 앞 계단에서 쓰러졌던 그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번호표를 어디서 뽑아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노파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린의 얼굴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때 저를 살려주신, 퇴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요. 이 종이를 어디다 내야 하는지. 하리는 노파 손에 든 퇴원 안내서를 확인했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퇴원 정산을 하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리는 노파를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번호표 뽑으시고요. 저 창구에서 정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국은 저쪽이에요. 하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노파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하린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하린은 노파가 수납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국까지 함께 걸어가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생명을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또 이렇게.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리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회복되셨어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노파는 하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하린은 노파의 낡은 외투와 소박한 차림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 한 잔은 꼭 사드리고 싶은데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하리는 노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하리는 노파에게 괜히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병원 로비를 둘러보다 벤치 옆에 있는 자판기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 커피 진짜 맛있어요. 저는 저게 제일 좋아요. 노파는 자판기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리는 일부러 더 밝게 말했습니다. 비싼 커피보다 저 달달한 믹스커피가 훨씬 위로돼요. 약은 끝나고 마시면 정말 꿀맛이거든요. 노파는 하린의 표정을 보고 천천히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파는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법을 잘 몰라 하린이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동전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카드 대시면 되고요. 노파는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컵 2개에 따뜻한 커피가 내려왔습니다. 하리는 커피를 하나 집어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자, 어르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파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랑 커피를 마시는 게 참 오래됐네요. 하리는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노파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병원 끝나고 마시는 자판기 커피가 제일 위로돼요. 하린이 말하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노파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 남인데. 하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아픈 엄마가 있어서요. 아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당뇨 합병증이에요. 요즘 혈당 수치가 안 좋아서
자주 병원 다니고 계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노파는 할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과 존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셨군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할인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지친 기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간호사니까요.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노파는 할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할머니가 손녀를 어루만지듯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인은 노파의 말에 울컥했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시며 병원 로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평범한 병원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뒤 할인은 시계를 봤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정말 고마웠어요. 혹시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서할인이에요. 할인 씨, 꼭 기억할게요. 저는 노파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보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급한 전화라서요. 아니에요, 어서 받으세요. 할인은 전화를 받으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노파는 할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할인, 꼭 기억해야지. 노파는 할인이 사라진 로비 출구를 한참 바라본 뒤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할인은 끝내 노파의 이름도 정체도 모른 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판기 커피 한 잔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 훗날 할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할인은 평소처럼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챙겼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보호자가 원무과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주일 전에 1인실 예약했다고 확인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요?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류? 우리 아버지 수술 날짜 다 잡혀 있었어요. 이게 장난입니까? 할인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병실 배정이 바뀌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1호실은 어환자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엔 비환자로 바뀌어 있었죠. 할인이 보호자들에게 안내할 때마다 정보가 달라져서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온 할인은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병실 배정표 요즘 자주 바뀌지 않아요? 동료 간호사가 할인을 보더니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그냥 넘어가. 오선아 선배 일이야. 그래도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할인아. 동료가 할인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계약직이잖아. 괜히 나서지 마. 정말로. 그 말에 할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VIP 병동 책임 간호사 오선아. 병원에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가슴 한쪽에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선아가 간호사실로 들어오더니
할인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서아린 씨, 잠깐 나와봐요. 할인은 오선아를 따라 복도 끝 상담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선아가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놨습니다. 그날 응급실 앞에서 노파 입원시킨 거 경위서 다시 써요. 이미 제출했는데요. 다시 쓰라니까요. 이렇게 쓰면 병원만 곤란해져요. 오선아는 할인이 작성한 경위서를 돌려줬습니다. 할인은 사실대로 썼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보증금도 없는 환자를 독단으로 입원시켰잖아요. 그게 절차 위반이라고요. 알아들어요? 오선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할인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할인은 평소처럼 병실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한 분이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님이 어제 502호실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다른 환자분이 계시던데요? 네. 제가 분명히 배정표 확인하고 안내드렸는데 할인은 급히 간호사실로 뛰어가 배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2호실은 그 보호자 환자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 배정표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할인이 중얼거리는데 오선아가 다가왔습니다. 서아린 씨, 또 병실 잘못 안내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확인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요? 오선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할인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기획실장 강동혁이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기획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강동혁이 의자에 기대앉은 채 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앉아요. 할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동혁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보호자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다 서아린 씨 이름으로요. 저는 배정표대로 했다고요? 그럼 왜 보호자들이 항의를 하겠어요? 강동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환자 건도 문제예요. 보증금도 없는 환자를 독단으로 입원시키다니. 병원 규정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환자 생명이 위급해서 변명은 필요 없어요. 강동혁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탁 닫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직서 내요. 그럼 더 크게 안 만들겠어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직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 안 했다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 강동혁은 서류 뭉치를 할인 앞에 밀었습니다. 보호자 진술서, 병실 배정 오류 기록, 응급 입원 절차 위반 보고서, 모든 게 할인 책임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조작이에요. 저는 조작? 강동혁이 껄껄 웃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병원을 조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할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동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요. 조용히 나갈 거냐 아니면 징계위원회까지 가서 망신당할 거냐. 할인은 기획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할인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파를 살렸을 뿐인데 왜 할인이 벼랑 끝에 서 있어야 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하리나, 밥은 먹었니? 오늘 야근이라며? 하리는 대답 대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응,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하리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점심도 거른 채였지만 어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리는 비상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압박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집 사정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함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 어머니 진료 예약 미납금 안내였습니다. 미납금 정리 전까지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 남동생 학원에서 온 독촉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등록금 미납 시 겨울 특강 자리가 자동 정리됩니다. 세 번째 문자, 집주인이었습니다. 월세 이틀 연체되었습니다. 다음 달엔 더 기다려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리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구겨진 고지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료비 35만 원, 남동생 학원비 48만 원, 밀린 월세 30만 원, 합계 113만 원. 할인의 이번 달 월급은 계약직 기본급 185만 원에서 사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이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식비,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할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드론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할인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뇨식 반찬 몇 가지와 물병, 그리고 거의 다 먹은 김치통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할인은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공과금 고지서와 병원비 안내서, 학원비 독촉장이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두신 거였죠. 할인은 그 고지서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민준 학생 누나시죠? 저는 민준이 담임교사 이수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인은 긴장하며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혹시 학원비 때문에 연락한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좋은 소식 전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이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민준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국 석차로도 상위 1% 안에 들었고요. 할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이 성적이면 서울대 의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대로만 계속 열심히 하면요. 정말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민준이가 워낙 성실하고 똑똑해서요. 수능까지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겨울 특강이 중요한데 학원 계속 다니고 있죠? 할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학원비를 내지 못해 자리가 정리될 위기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나님? 아, 네, 다니고 있습니다. 할인은 겨우 거짓말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민준이 같은 학생은 학교에서도 몇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재예요.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할인은 식탁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민준이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리는 동생 학원비조차 제대로 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동생을 남들처럼 뒷바라지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과외에 학원에 인강까지 받는데 민주는 학원비조차 제때 내지 못해 자리를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때 남동생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누나, 아직 안 잤어? 하리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너는? 나도 그냥 잠이 안 와서. 민주는 하린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학원 그만둘까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집에서 인강 들어도 될 것 같아서. 굳이 학원까지 다닐 필요 없잖아. 하리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학원비 때문에 포기하려 한다는 거려. 민준아. 하린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방금 너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응? 무슨 일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이번 전국 모의고사 전교 1등 했다고. 서울대 의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공부만 해. 학원비는 누나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하지만 누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알아. 누나가 얼마나 힘든지.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한숨 쉬는 거 다 들려. 하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생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아, 누나, 나 차라리 재수할게. 그럼 1년 있다가. 안 돼. 하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능이 석 달밖에 안 남았어. 지금 포기하면 절대 안 돼. 너는 꼭 의대 가야 해. 하지만 민준아, 누나 말 들어. 너만큼은 꿈 포기하지 마. 제발.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나, 너는 우리 집 희망이야. 너라도 제대로 된 사람 되어야 해. 알겠지? 하리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민주는 누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은 버텨도 동생만은 공부를 포기시키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어머니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발을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 감각이 떨어져 아침마다 이렇게 주물러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셔야죠. 그게. 어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리는 침대 옆 협탁을 봤습니다. 약봉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약을 거르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약 다 떨어졌잖아요. 꼭 가셔야 해요. 어머니는 하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민준이도 마음껏 공부하고 너도 시집갈 준비하고 그래야 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민준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민준이가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이래. 그런데 엄마는 그의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주고 있잖니.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짐만 되고 있어. 딸 하나한테 집안짐을 다 지우고. 엄마가 엄마 구실을 못하고 있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리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을 쓰다듬으며 하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 낳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할인아, 민준이 학원비도 엄마 병원비도 제가 다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인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건강했으면 민준이도 마음껏 공부하고 너도 행복하게 시집갈 수 있었을 텐데.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인은 어머니 곁에 앉아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안함과 할인의 안타까움이 좁은 방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연인 우진이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할인은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걸 우진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할인의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 걸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나한테 말해줘. 우진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은 우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울컥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할인아,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번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 어때? 상견례 날짜 잡으면 안 될까? 할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할인이 보고 싶어 하셔. 이번엔 꼭 인사하자. 우진아.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든 같이 버티면 돼. 내가 옆에 있잖아. 우진의 말에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우진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진은 할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도 힘들어질 것 같아. 할인의 말에 우진은 할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할인이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하지만 난 엄마 치료비도 못 내고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는 동생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주고 월세도 밀리는 사람이야. 민준이는 선생님이 천재라고 할 정도인데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생겼어. 이런 내가 너희 집안에 어떻게 들어가? 할인아.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같이 벌면 되고 힘들면 같이 버티면 돼. 민준이 학원비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지금도 할인이랑 결혼하고 싶어. 할인은 우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빠지는 게 다 사는 길일지도 몰라. 할인은 그날 밤 혼자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해고 통지 가능성, 어머니 처방전, 민준 학원비 안내서, 월세 고지서, 모든 게 할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요. 그게 우진을 위한 일이라고,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할인은 회의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부장이 나와 할인을 불렀습니다. 서할인 씨, 들어오세요. 할인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간호부장, 강동혁, 오선아, 그리고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동혁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할인 씨, 최근 병실 배정 관련 보호자 항해건과 응급환자 독단 입원건에 대해 소명하세요. 저는 배정표대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는 생명이 위급해서
배정표대로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강동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정표는 이미 여러 번 수정되어 원본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선아가 거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보호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서 혼선이 생긴 거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할인이 항변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간호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아린 씨, 계약직으로서 병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할인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은 인사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2주간 자택대기 후 재계약 불가 결정.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할인은 명찰과 출입카드를 반납했습니다. 전산 계정도 정지되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할인은 사물함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은 할인을 보고도 눈을 피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진료 예약 취소 문자였습니다. 미납금 때문에 자동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남동생 학원에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최종 경고. 내일까지 미납씨 자리 정리됩니다. 할인은 병원 주차장 구석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할인아, 어디야? 오늘 야근이라며? 할인은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야근 중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그래, 밥은 꼭 먹고. 알았지? 네, 엄마. 전화를 끊고 할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이제 월급도 없다고 어떻게 말할까요? 저녁 무렵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옷이 젖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할인아, 왜 이러고 있어? 전화도 안 받고. 할인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만은 말해줘. 할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누명을 쓴 것,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당한 것, 어머니 진료비를 못 내고 있는 것, 민준 학원비가 밀린 것,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것. 우진은 할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그래도 괜찮아. 돈이 없으면 같이 벌면 되고 힘들면 같이 버티면 돼. 우진아, 나 지금도 결혼하고 싶어. 상견례도 하고 싶고. 우진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치료비도 못 내고 동생 학원비도 못 내고 월세도 밀리는 내가 내 집안에 어떻게 들어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는 할인이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우진아. 할인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도 힘들어져. 무슨 소리야? 나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은 우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우진은 할인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할인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할인아, 도망가지 마. 같이 가자. 우진아, 나 이제 직업도 없어. 가족빚도 감당 못해. 이런 내가 너한테 짐이 될 뿐이야.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우진은 끝까지 할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짐이 아니야. 나는 할인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우진아.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견례는 못 가. 미안해. 할인아. 우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망가지만 말자. 제발. 할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은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할인아, 나 기다릴게. 내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할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젖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였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왜 이렇게 흠뻑 젖었니? 우산도 안 쓰고. 괜찮아요, 엄마. 할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해고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처방전, 민준 학원비 안내서, 월세 고지서가 할인을 억눌렀습니다. 폰 알림 소리를 확인하니 우진이 상견례 날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할인은 메시지 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가서 모든 걸 말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요. 그게 우진을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집에서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경력의 중간에 회사에서 쫓겨난 퇴사 기록이 있는 할인을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할인이 집에 있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인아, 오늘 쉬는 거야? 네, 연차 썼어요.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생 민준이도 누나가 뭔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챘지만 누나가 더 곤란해 할까봐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아, 내일 괜찮지? 부모님이 정말 기대하고 계셔. 할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갈게. 정말? 다행이다.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고 할인은 초라한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우진과의 마지막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인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라 빠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할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사랑하는 우진을 완전히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진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할인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인아, 오늘 어디 가니? 옷을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친구 만나요, 엄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할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할인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물 하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우진이 예약한 호텔 식당이었습니다. 할인은 호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들어갈까요? 그때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할인아, 왔구나. 우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걱정 마. 하리는 우진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작년에 돌아가신 걸 아는지라 더 우진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하리는 우진의 손을 느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따뜻한 손을 오늘 놓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우진아, 응? 아니야. 괜찮아. 하리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하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 하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망가지만 말자. 약속했잖아.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는 빈 가방 하나, 마음속에는 해고, 통지서와 어머니 진료비, 민준 학원비, 월세 걱정이 한꺼번에 얹혀 있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고 물러나자. 하린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우진은 그런 하린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끝까지. 하린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홀이 보였고 창가 쪽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단정한 한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우진은 하린을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더 외로워하시거든. 그래서 하린이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 하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린은 테이블로 다가가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상석에 앉은 중년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계단에서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서 자판기 커피를 함께 마시며 웃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하린의 손에서 가방 끈이 미끄러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겨우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중년 여성도 찻잔을 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하린 얼굴 위에 멈췄고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하린 씨. 중년 여성이 하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린은 반가움보다 수치심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지금 자기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죄송해졌습니다. 우진이 영문을 모른 채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린이를 아세요? 중년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날 내 목숨을 살려준. 우진은 하린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아, 이 아이가 그날 응급실 앞에서 나를 살려준 간호사야.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하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찾고 있었어요. 이름만 알고 연락처는 몰랐거든요. 하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년 여성이 하린에게 물었습니다. 왜 죄송해요? 고개를 드세요. 하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하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우진이 묻는데 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년 여성과 우진이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직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고당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중이시고 챙겨야 할 고3인 남동생도 있고 월세도 밀려 있고 빚도 있습니다. 우진이 하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왜 이러는 거야? 그런 거 다 괜찮다고 했잖아.
우진아, 미안해. 하리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병원에서 쫓겨나고 가족 빚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하리나. 우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우진이한테 짐이 될 뿐입니다. 어머님께도 실망만 드릴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이름과 기획실장 강동혁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하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하린의 표정을 보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아요. 스피커폰으로. 네, 받으세요. 누가 전화했는지 알고 싶네요.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강동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아린 씨, 사직서는 언제 낼 거예요? 저는 이미 해고가 아니라 잦은 사직으로 처리해야죠. 오늘 안에 사직서 안 내면 다시는 어디서는 일 못하게 할 줄 알아. 강동혁의 목소리는 협박 그 자체였습니다. 내 같은 계약직 하나쯤은 밟아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아들었어?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조용히 하린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선 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정임이다. 강동혁 쪽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내가 함부로 짓밟은 사람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고 내 며느리가 될 아이다. 강동혁 쪽에서 숨소리조차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병원에서 모를 리 없을 텐데 재단 이사장 한정임 이름도 못 알아듣겠나?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세운 병원에서 생명을 살린 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짓밟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대신 바로잡겠다.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이사장? 그 병원의 이사장? 우진은 하린 곁으로 다가와 하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하린아. 어머니가 병원 이사장이신 걸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 못했어. 정임은 하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예전 병원 로비 벤치에서 그랬던 것처럼 두 손으로 하린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그날 내 목숨을 붙잡아준 아이가 내구나.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나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도 병원 가는 게 싫어서 계단에서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고개를 숙여?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그 한마디에 하린이 끝내 참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임은 하린을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린은 정임 품에 안긴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진도 하린 곁에서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하린아. 내가 몰랐어. 이렇게 힘들었는데. 상견례장은 더 이상 하린이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린의 진심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정임은 하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남편이 그렇게 아꼈던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부끄럽구나.
하리는 고개를 들어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정임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아니, 어머님. 정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어머님이라고 불러. 우리 가족이야. 상견례가 끝난 그날 저녁, 정임은 재단 감사실장과 법무팀장을 직접 호출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 급히 소집된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임 앞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급히 부르셔서 오늘부터 병원 내부 감사를 시작합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VIP 병동 병실 배정 관련 비리 의혹, 계약직 간호사 부당해고 건, 그리고 강동혁 기획실장과 오선아 책임 간호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합니다. 감사실장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응급실 CCTV부터 확보하세요.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전부요. 그리고 무인 수납기 결제 내역, 병실 배정 기록, 원본, 보호자 통화 녹취까지 전부 확보하세요. 정임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아린 간호사 징계 관련 회의록, 경위서, 모든 문서를 원본 그대로 가져오세요. 수정된 흔적까지 전부 확인할 겁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이 건이 제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정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살린 은인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가 왜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세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정임의 말에 두 사람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감사팀이 병원에 들어왔고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무인 수납기 결제 내역이 출력되었고 병실 배정 시스템 로그가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선아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간호부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오선아 책임 간호사님, 감사실에서 오시래요. 오선아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감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감사실장과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실장이 말했습니다. 오선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근 VIP 병동 병실 배정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실 배정표였습니다. 수정된 흔적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정표들이 여러 번 수정되었는데 수정 권한은 오선아 책임 간호사님에게만 있었습니다. 그건 환자 상태에 따라. 그리고 이건 뭐죠?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계좌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오선아의 계좌로 여러 차례 50만 원, 100만 원씩 입금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이 입금들은 병실을 배정받은 보호자들의 계좌에서 이체된 겁니다. 오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그럼 이 통화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오선아와 보호자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1인실로 옮겨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비용이 얼마면 되나요? 100만 원 정도면 조용히 처리해 드릴게요. 오선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동혁도 이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정임이 직접 그를 마주했습니다. 앉으세요. 강동혁 기획실장. 강동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정임은 서류 하나를 그 앞에 밀었습니다. 서아린 간호사 징계건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그건 계약직 간호사가 병실 배정을 잘못 안내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실 배정 문제는 오선아 책임 간호사가 보호자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직 간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강동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서아린 간호사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기에서 강동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같은 계약직 하나쯤은 밟아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강동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임은 의자에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강동혁 기획실장, 당신은 병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정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줄 세우고 사람을 살린 간호사를 짓밟은 대가를 치르시오. 며칠 뒤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오선아 책임 간호사 보직 해임 및 징계위원회 회부. 강동혁 기획실장 직위 해제 및 감사조사 진행. 두 사람의 징계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술렁였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아 선배 결국 걸렸네. 강동혁 실장도 끝났어.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셨다며? 할인 앞에서 눈을 피하던 동료 간호사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그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했잖아. 괜찮아요, 언니. 할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병원으로부터 공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징계 철회와 함께 정식 사과를 받았고 병원장이 직접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서아린 간호사님, 병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병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린 당신의 행동은 병원의 명예를 지킨 일입니다.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할인의 해고는 완전히 철회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며칠 뒤 인사팀에서 또 다른 통보가 왔습니다. 서아린 간호사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특별 전환되셨습니다. 인사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규직이요? 네, 이사장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간호부에서 환자 안전 우수 사례로 표창도 받으셨어요. 간호부장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할인에게 새 명찰을 직접 달아줬습니다. 명찰에는 정규직 간호사 서아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아린 간호사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저 오늘 정규직 됐어요. 어머니는 할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할인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임이 개인적으로 전해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어머니 치료비 전액 지원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당뇨 치료, 이제 재단에서 지원해준대요.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는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할인아, 이제야 우리 딸이 사람 대접 받는구나. 남동생 민준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임이 민준을 위한 장학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학원비는 물론 수능 준비까지 전액 지원이었습니다. 누나, 정말이야?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인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이제 공부만 해. 꼭 너의 능력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밀린 월세는 할인이 첫 정규직 월급으로 직접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과하며 정산한 할인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우진이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인아, 나랑 결혼해 줄래?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우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진 씨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고마워. 정임은 예전 할인이 80만 원을 결제했던 영수증을 고이 보관해 두었다가 할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돈은 내가 내 목숨을 붙잡아준 증표야. 정임은 영수증을 할인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 빚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고마워, 할인아.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새벽 응급실 앞 계단에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리요. 사람을 살린 마음이 결국 할인의 인생도 살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할인은 매일 아침 병원 정문을 지나며 가슴에 달린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규직 간호사 서할인. 그 6글자가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챙기는 할인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성실했지만 이제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걸었습니다. 동료들도 할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인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할인아, 이 환자분 상태 좀 봐줄래? 내가 제일 꼼꼼하잖아. 할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은 VIP 병동을 지나가다 새로 부임한 책임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오선아가 떠난 자리에 온 김선영 책임 간호사였습니다. 할인 씨 수고했어요. 오늘 환자 기록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그리고 다음 주 환자 안전교육 때 할인 씨가 사례 발표 맡아줄 수 있어요? 응급상황 대처건으로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계약직 간호사가 전체 직원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말이죠. 그날 저녁 할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어서 씻고 와. 밥 차릴게. 어머니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 덕분에 혈당도 안정되었고 합병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지.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대. 할인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지. 우리 딸이 효녀야.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인, 어머니, 그리고 민준.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텅 빈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누나, 나 오늘 모의고사 성적 나왔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젓가락을 놓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전국 상위 0.5%. 민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번 수능 잘 보면 서울대 의대 충분하다고 하셨어. 할인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진짜 대단하다. 자랑스러워. 누나 덕분이야. 누나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공부 포기했을 거야. 어머니가 두 남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 둘 다 정말 기특하다.
엄마가 복이 많아. 그날 밤 하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서 우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리나, 내일 시간 있어? 어머니가 저녁 같이 하자시는데. 하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아. 몇 시에 만날까? 6시에 집으로 올래? 어머니가 직접 요리하신대. 하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린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하린은 정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진이 현관에서 하린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거실로 들어가자 정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하린아, 왔구나. 어서 앉아. 금방 차릴게.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손님인데. 그냥 앉아 있어. 저녁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정임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며느리 먹는 거 봐야지. 정임은 하린의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었습니다. 마치 친딸에게 하듯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임이 물었습니다. 하린아, 병원 생활은 어때? 힘든 건 없고? 네, 괜찮아요.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우리 하린이가 웃으니까 내가 다 기뻐.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하린아,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결혼 날짜 잡으려고. 우진이랑 상의했는데 이번 겨울쯤 어떨까 싶어서. 하린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환하게 웃으며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나랑 결혼해 줄 거지? 하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좋아. 정임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석 달 뒤 12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겨울날, 하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하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어머니는 하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다 지워져요. 행복의 눈물이야. 우리 하린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어머니는 하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린아,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민준도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민준은 어느새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진짜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우리 민준이도 멋있네. 수능은 잘 봤어? 응, 잘 본 것 같아. 누나 결혼식 끝나고 면접 준비하면 돼. 하린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꼭 의대 가야 해. 약속이야. 응, 꼭 갈게. 누나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린은 어머니와 민준의 손을 잡고 대연회장 입구에 섰습니다. 긴 버질로드 끝에는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린이 한 걸음씩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앉은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줄 맨 앞에는 정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정임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린과 눈이 마주치자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린은 버질로드를 걸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응급실 앞 계단에서 떨리던 새벽.
자판기 커피의 따뜻한 온기, 해고 통지서를 받던 날의 절망, 상견례장에서 만난 기적 같은 순간, 그리고 80만 원. 전 재산을 내놓으며 사람을 살렸던 그 선택이 결국 할인의 인생도 살렸습니다. 할인은 우진 앞에 섰습니다. 우진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할인아. 나도 사랑해. 주례가 선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신부 서할인 씨는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이자 가족을 위해 헌신한 딸이자 누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축하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 언니 고마워요. 그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간호부장도 왔습니다. 할인 씨, 축하합니다. 우리 병원 최고의 간호사예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임이 할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대기실로 데려간 정임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오늘 정말 예쁘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임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줄 게 있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임의 남편이 정임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시어머님께 받은 건데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어머님, 이런 귀한 걸. 받아. 넌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이고. 정임은 직접 할인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우리 할인이.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할인과 우진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조용한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할인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나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가끔 꿈만 같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우진이 할인을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할인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할인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마음은 결국 내 인생도 살렸어. 6개월 뒤 할인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임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할인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의젓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해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뒤 할인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정임은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뒤 할인은 병원 간호부 팀장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며 환자를 돌보는 할인의 모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를 돌볼 때는 돈이나 직급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먼저 보세요. 그 마음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병원에서 할인을 짓밟던 사람들은 몰락했습니다. 오선아는 간호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강동혁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쫓겨나는 계약직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병원에 인정받는 팀장이자 사랑받는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겨울 어느 날 할인은 병원 1층 로비를 지나가다 자판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 정임과 커피를 마시던 그 자판기였습니다. 할인은 1,000원을 넣고 믹스커피를 뽑았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할인은 웃었습니다. 그때 그 커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지.
하리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평범한 겨울날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 80만 원을 내놓았던 가난한 간호사는 이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리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 응급실 앞 계단에서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요.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80만 원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보통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리는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전 재산을 결제했습니다. 그 짧은 용기가, 그 한 번의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 할인을 세운 겁니다. 조선중기 대학자 율곡 이인은 경목요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선행은 티끌처럼 작아 보여도 쌓이면 산이 되고 바다가 된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용기가 할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건넨 그 따뜻한 손길이 결국 할인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새벽 응급실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노파와 젊은 간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 앞에서 외면하지 않았던 따뜻한 용기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불공평해도 진심으로 건넨 손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할인과 정임이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 풀꽃 인생이었습니다.